안녕하세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이 분야의 주요 기업 중 하나죠. 찰스 포인트 이야기입니다. 최근 실적 발표를 보면 이게 좀 흥미로워요. 목표했던 매출 가이던스 제일 높은 쪽은 맞췄는데 작년이랑 비교하면 매출은 오히려 줄었어요. 그리고 또 그 중요한 수익성 목표 달성 시점은 좀 늦춰진다고 하고요. 근데 바로 그 와중에 총 이익률은 회사 공개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이런 상반된 신호들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할까요? 이게 찰스 포인트가 뭔가 중요한 지점에 있다는 뜻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찰지 포인트의 2026 회계연도 2분기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 방향을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게 아니고요. 이 상반된 지표들이 뭘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하드웨어 판매는 단기적으로 좀 어려워도 소프트웨어란 구독 기반으로 장기적인 수익성을 키우려는 이 회사의 현재 위치, 그리고 과제들, 이런 걸 파악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재무 성과부터 시장 상황, 기술, 또 미래 전망까지 이 복잡한 그림을 한번 같이 맞춰보시죠. 맞아요. 전기차랑 충전, 이제 뭐 우리 일상이죠. 이 분야의 핵심 기업인 찰스 포인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건 그냥 기업 분석이 아니라 뭐랄까 미래 모빌리티 지형도를 읽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분석을 통해서 시장의 주요 흐름, 또 핵심 주자들의 생존 전략 같은 걸 명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먼저 실적부터 좀 보죠. 2분기 매출이 9,900만 달러, 가이던스 상단에 도달했다는 건 이건 분명 좋은 소식이죠. 네, 일단 목표는 맞췄으니까요. 근데 동시에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하면 9% 감소했어요. 목표 달성했는데 매출은 줄었다. 이 상반된 움직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특히 그 구독 매출 성장이 좀 눈에 띄던데요. 이게 핵심일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매출 구성을 뜯어보면 답이 좀 보여요. 네트워크 충전 시스템, 그러니까 하드웨어 판매 매출이 한 5천만 달러, 비율로는 51% 정도로 여전히 제일 크긴 합니다. 역시 하드웨어가 아직은 크군요. 네, 근데 주목할 건 역시 구독 매출이에요. 이게 4천만 달러, 40%까지 올라왔습니다. 전분기 대비로는 5%, 작년 대비로는 10% 늘어난 수치죠. 10% 성장. 네, 이 구독 매출이 꾸준히 성장한다는 건 단순한 숫자 이상이에요. 차지 포인트가 하드웨어 판매의 변동성을 넘어서 예측 가능하고 수익성 높은 그런 소프트웨어 중심 기업으로 가려는 핵심 전략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뭐랄까 강력한 증거죠. 그렇다면 전체 매출이 줄어든 건 결국 하드웨어 판매가 좀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관리하는 충전 포트가 36만 3천 개가 넘고요. 이 중에 DC 고속 충전기도 3만 7천 개 이상이거든요. 엄청나네요. 이 인프라가 늘어나면 구독 매출은 구조적으로 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체 매출 감소는 아마 하드웨어 판매의 일시적인 둔화나 아니면 시장 상황에 따른 변동성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건 이미 깔아놓은 인프라에서 나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구독 수익 기반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이죠. 다만 이 성장이 하드웨어 매출 감소분을 다 메우고 전체 성장을 이끌 만큼 충분히 빠른지는 이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매출은 줄었는데 이익률은 역대 최고다. 이건 진짜 흥미로운데요. BGAP 기준 총이익률이 33%래요. 회사 공개하고 분기 최고치라고요. 작년보다 8%포인트나 뛰었어요. 네, 맞습니다. 8%포인트 상승이죠. 단순히 구독 비중 증가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혹시 하드웨어 자체 마진도 좋아진 건가요? 네, 맞아요. 두 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했습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하드웨어 자체의 마진이 개선됐어요. 원가 관리나 공급망 안정화, 생산 효율성 증대 노력이 좀 빛을 본 거죠. 아하. 둘째는 역시 그 고수익 구독 매출 비중이 늘어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시너지를 내면서 이익률을 확 끌어올린 거죠. 특히 구독 부문 GAP 기준 총이익률은 무려 61%에 달합니다. 61%요? 와, 정말 대단한 수익성이네요.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경쟁이 심해지면 소프트웨어 가격 압박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61%는 지금으로서는 정말 높은 수준이고 차지포인트의 소프트웨어 플랫폼 경쟁력을 딱 보여주는 지표죠. 물론 장기적으로 경쟁 심화되면 가격 압박 가능성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차지포인트는 단순 연결만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관리나 AI 기반 분석 같은 부가가치를 계속 높여서 가격 경쟁을 좀 피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고요. 또 설치 기반이 커지면서 생기는 규모의 경제 효과나 계속 운영 비용을 최적화하려는 노력도 수익성 방어에 좀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재무 건전성 쪽에서도 좀 긍정적인 신호가 있어요. 현금 보유액이 한 1억 9,500만 달러 정도인데 전분기랑 거의 비슷하게 유지됐거든요. 아, 현금 소진이 줄었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현금 소진율 관리에 성공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비용 관리 쪽도 한번 보죠. 비계획 영업 비용이 5,900만 달러, 전분기보다는 3% 늘었지만 작년보다는 12%나 줄었어요. 전년 대비 감소폭이 크다는 건 좋은데 전분기 대비 조금 늘어난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전반적인 비용 통제는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든 건 구조적인 비용 절감 노력이 반영된 결과고요. 전분기 대비 조금 늘어난 건 주로 미래 성장을 위한 R&D 투자 확대 때문입니다. 아, 연구개발 투자. 네, 장기적인 기술 우위를 가지려면 투자는 해야 하니까요. 그러면서도 전체 운영 비용은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조정된 EBITDA 손실은 2,200만 달러로 아직 적자 상태이긴 합니다만 이것도 전분기나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계속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고 수준도 한 2억 1,200만 달러 정도로 안정적이고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려는 의지도 보이고요. 재무적으로 보면 엇갈린 신호 속에서도 수익성 개선, 비용 관리, 현금 흐름 안정화 이런 긍정적인 방향은 보이는 것 같네요. 그럼 이제 회사의 전략적인 움직임, 또 시장 환경 변화 이쪽으로 넘어가 보죠. 특히 그 전력 관리 분야의 거대 기업이죠. 이톤과의 파트너십 강화가 눈에 띄어요. 공동 브랜드 제품도 내놓고 새로운 DC 급속 충전 라인까지 협력을 확대한다는데 이게 차지 포인트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협력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는 거겠죠? 네, 이톤과의 파트너십은 차지 포인트 성장 전략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제품 라인업 늘리는 걸 넘어서요. 이톤이 가진 그 넓은 판매 채널하고 고객 기반을 활용해서 북미랑 유럽 시장에서 실질적인 매출을 늘리려는 핵심 전략인 거죠. 아, 판매 채널 활용. 네, 이번 분기 실적에 이튼 파트너십을 통한 초기 매출이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어요. 그냥 말로만 하는 협력이 아니라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 시장에서 기회가 크다고 보는 건요. 그렇습니다. 유럽은 지금 전기차 전환이 빨라지면서 충전 인프라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에만 전기차 판매량이 26% 이상 늘었으니까요. 와, 26%? 차지 포인트의 차세대 플렉스 플러스 AC 충전기랑 DC 익스프레스 급속 충전 솔루션이 유럽 시장 공략의 핵심 무기입니다. 이미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주요 국가들 요구 사항에 맞춰서 제품 승인까지 다 마친 상태고요. 중고는 다 됐네요. 네, 이튼의 강력한 유럽 내 네트워크를 발판 삼아서 시장 점유율을 빨리 키우려는 그런 계산인 거죠. 유럽 쪽은 좀 맑아 보이는데 반대로 미국 시장은 좀 안개가 낀 것 같아요. CEO가 미국 전기차 관련 세금 공제 만료 가능성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언급했더라고요. 이 불확실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걸까요? 그냥 좀 늦어지는 건지 아니면 더 큰 문제가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그게 지금 미국 시장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소비자 대상 전기차 구매 세금 공제, 기존 30D 규정하고 또 충전 인프라 구축 관련 세금 공제, 30C 규정, 이게 연장이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고 있어요. 아, 정책 리스크군요. 네, 그래서 차지 포인트는 이미 수주했던 일부 대형 프로젝트들 진행 속도가 좀 느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충전소 부지 확보나 인허가 과정이 좀 길어지고 전력망 연결 작업 같은데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그런 외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올해 안에 목표했던 흑자 전환 달성이 어려워졌다는 거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프로젝트 자체가 취소된 건 아니지만 이런 일정 지연들이 쌓이면서 당초 목표했던 올해 안 비갭 조정 EBITDA 손익분기점 달성은 어렵게 됐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아쉽네요. 이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게 아마 9월 이후가 될 텐데 그때 가봐야 시장 반응이나 투자 재개 여부가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정말 정책 하나하나에 기업 실적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유럽의 거시 환경은 북미보다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어서요. 유럽 시장 성과가 북미의 부진을 어느 정도는 좀 상쇄해 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시점이죠. 네, 정책 리스크가 단기 실적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군요. 이제 경쟁 환경하고 미래 전망 쪽으로 이야기를 옮겨볼까요?
이 충전기 산업 자체도 좀 격변기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약간의 거품, 이런 게 좀 빠지면서 경쟁사들끼리 인수합병하거나 시장이 재편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요? 네, CEO도 업계 안에서 M&A 관련 논의가 활발하다고 언급은 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시장이 좀 성숙해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입니다. 초기 시장을 선점하려고 경쟁이 좀 과열됐었고 다소 공격적인 가격 정책도 있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좀 그런 면이 있었죠. 이제는 기술력이나 자본력, 네트워크 규모 같은 걸 갖춘 기업들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뭐랄까 옥석 가리기 국면에 들어선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차지 포인트는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을까요? 시장이 재편된다는 건 뭐 차지 포인트한테는 기회일 수도 있고 위협일 수도 있겠는데요. 어떤 강점으로 이 국면을 돌파하려고 할까요? 차지 포인트는 몇 가지 뚜렷한 강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니 해도 압도적인 네트워크 규모죠. 입이 깔린 36만 개 이상의 포트. 이게 강력한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규모의 경제. 둘째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재무 상태와 자본 동원력이고요. 셋째는 하드웨어랑 이걸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까지 모두 갖춘 통합 솔루션 제공 능력입니다. 특히 이 소프트웨어 영역이 중요해요. 아, 역시 소프트웨어군요. 네, 단순 충전기 판매를 넘어서 관리, 결제, 에너지 최적화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을 꽉 잡아두는 락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이런 강점들을 바탕으로 시장 재편 과정에서 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나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승부를 가를 수도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기술 혁신, 특히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어요. 기존 클라우드 플랫폼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발전시키면서 인공지능 AI 기능을 통합해서 충전 패턴 분석이나 예측 유지 보수, 스마트 에너지 관리 같은 좀 더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AI 통합까지? 또 흥미로운 점은 자기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충전기까지도 자기네 플랫폼에서 관리할 수 있게 개방성을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오, 그건 좀 의외네요. 그렇죠. 고객 입장에서는 특정 하드웨어에 얽매이지 않고 좀 유연하게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신제품 개발에서는 비용 효율성이랑 확장성을 강조합니다. 초기 연구개발 비용, 그 NR이라고 하죠. 이런 비용이 들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부품 공용화 같은 걸 통해서 원가를 낮추고 마진을 개선하겠다는 계산이고요. 공급망은 안정화됐고 과거처럼 막 재고 쌓아두기보다 수요 예측 기반으로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기적인 흑자 전환은 좀 늦춰졌지만 장기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2026 회계연도 전체 매출 전망은 9억에서 10억 달러 사이로 약간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유지했습니다. 경영진은 현재 최우선 과제로 3가지로 꼽았어요. 1. 매출 성장 2. EBIT의 흑자 조란 3. 긍정적 현금 흐름 창출. 성장, 흑자, 현금 흐름? 네, 북미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흑자 전환 시점이 올해를 넘길 수 있다는 건 인정했지만 포기한 건 아닙니다. 긍정적인 점은 최근 분기 동안 현금 소모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거예요. 아, 그게 중요하죠. 네, 앞으로 점차 현금을 만들어내는 단계로 전환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북미 시장의 단기 변동성을 유럽 시장 성장하고 신제품 출시, 그리고 고수익 구독 서비스 확대로 상쇄하면서 장기적인 성장 궤도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런 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지 포인트는 2분기에 좀 상반된 성적표를 받았네요. 매출 목표 상단은 달성했지만 작년보다 성장은 좀 주춤했고 또 미국 내 정책 불확실성 같은 것 때문에 흑자 전환 시점은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역대 최고 수준의 총이익률 달성이라는 성과가 있었고요. 특히 핵심 성장 동력인 구독 서비스는 꾸준히 성장하면서 현금 흐름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톤과의 파트너십 강화나 유럽 시장 공략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지만 미국 내 정책 리스크는 여전히 좀 발목을 잡는 요인이네요. 그렇습니다. 찰스 포인트는 전기차 충전 시장의 중요한 플레이어로서 이미 구축한 네트워크와 제품 포트폴리오, 그리고 개선된 재무 지표를 바탕으로 현재 시장 변동성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단기 목표 달성이 좀 늦어진 건 아쉽지만 이건 장기 성장을 위한 체질 개선 과정에서 겪는 뭐랄까? 성장통이자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치얼스 포인트는 하드웨어 판매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기반의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로 전환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네, 전환기군요. 네. 앞으로 유럽 시장 확장 성과나 신제품의 시장 반응,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속적인 현금 흐름 개선 여부. 이게 이 전환의 성공과 중장기 성장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가 될 겁니다. 오늘 차지포인트 사례를 통해서 전기차 충전 시장의 역동성 또 복잡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 초기 시장 선점 경쟁이랑 약간의 거품이 거치고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과연 어떤 기업이 최후의 승자가 될까요? 단순히 가장 많은 충전기를 설치한 기업일까요? 규모의 문제일지. 아니면 압도적인 기술 우위, 특히 사용자 경험을 좌우하는 그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가진 기업일까요? 혹은 기술력. 혹은 혹독한 경쟁과 시장 변동성을 버텨낼 탄탄한 재무 건전성. 이게 최종 승자를 가르는 열쇠가 될까요? 재무적인 안정성도 중요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진화할지 지켜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